지금은 10개의 파이프라인에서 수입이 들어온다. 콘텐츠 사업부터 앱테크, 블로그, 금융투자, 월세, 인쇄, 외부 강의, 무인 카페, 공간 대여, 가계부 판매까지 걸린 시간은 3년이었다.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지난 3년간 이룬 이런 경제적 여유를 당신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아니, 당신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 나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눈덩이 투자법,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서미숙 작가님인데요.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 작가님이 이룬 그 3년 동안의 업적을 우리 시청자분도 따라만 한다면, 또 열심히 한다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가진 거 없고 돈 없는 저도 3년 만에 이뤘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딸아이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저는 3년 동안 정말 무식할 정도로 네, 집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따님 왜 눈물을 흘리셨고,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4년 전에 저희 아이가 아나운서를 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아나운서의 시험을 보면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최종에서, 네, 아니면 최종 바로 위에서 네. 그렇게 떨어져서 저희 아이가 왜 그렇게 떨어지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부모의 무능함, 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그런 세상에. 것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제 부모로 인해서 꿈을 접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성공하자. 네, 네. 그래서 이 책의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53세에 부자로 되기로 결심한 후, 그게 이제 따님의 네. 그런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뒤로 3년 만에 30억을 벌고 있는 이제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3년 만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25년 동안 미술학원도 네. 했었는데 그걸 접고 네. 찜질방 매점으로 출근해서 3년간 일을 했고, 이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후 이제 그런 이제 처절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죠. 네. 그 뒤부터 이제 부자 되는 습관을 따라하고 재테크를 하셔서 3년 만에 30억 자산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얼마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대출이 굉장히 많은 집 한 채인데요. 아마 부채를 빼면 2억 좀 초반 정도? 네, 그 정도였던 걸 이제 30억 정도 지금은 네,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재테크를 하려면 그런 목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목돈이 그 정도가 없는 분도 많죠. 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빠르게 종잣돈 만들고 100배 불리는, 그죠? 종잣돈을 만들고 100배로 불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정도로 좀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일반인들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진짜. 정말 쉽지 않죠. 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절약과 저축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네. 절약과 저축을 50% 정도 네, 수입에 그 정도는 해서 정말 악착같이 종잣돈을 모아서 그 종잣돈을 저는 금융투자를 조금 네. 해서 그 금융투자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소자본 창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일단 절약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고 종잣돈,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금융 재테크를 하고 조금 돈이 모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소자본 네, 창업을 통해서 네. 조금 더 큰 돈을 모으고 그런 다음에 부동산 재테크해서 돈을 불려가라. 이제 그래서 이게 눈덩이 투자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재테크에 대해서 아주 초급 정도의 지식인들도 술술 읽힐 정도로 아주 쉽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초급자들이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100배로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운때도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운때가 좀 있었나요? 저는 운도 실력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네, 운이 아니라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노력. 같아요. 네, 처음에 절제, 절약 이런 습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저축법으로 한 가지로 한 게 아니라 뭐 깔때기 저축법이라고 네. 해서 한 곳에 몰아서 돈을 조금 쏟아 부은 적도 있고요. 가로 세로 저축법이라고 해서 넓게 그냥 5, 3, 2로 해서
50%, 30%, 20%.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저축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때 다 해약을 해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532 저축법이라는 거는 하나만 해약하면 되는 거라서 100일에 500만 원 만들기 먼저 시작했어요. 100일에 500만 네. 원. 한 달에 166만 원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책에 166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네, 저축법을 봤습니다. 넣어놨어요. 네. 부동산을 이용한 소장 창업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내가 거기 하루 종일 매달려 있으면 힘들잖아요. 경제적 자유는 이룰지 모르겠지만 내 시간적 자유는 완전 제로죠. 네. 그런데 무인, 그러니까 점포나 사무실을 활용해서 하는 무인 판매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이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들어가고 네. 내 노동도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무인 점포를 네.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진짜 하고 말씀드리면 계세요? 네네. 네. 무인 카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간 임대가 있습니다. 공간 임대. 네, 네. 그리고 공간 대여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무인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물론 금액들은 조금 이렇게 투자 금액들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버는 그 수입들도 조금 다르고요. 투자 금액은 무인 카페가 가장 조금 많이 들었던 그래요? 것 같고요. 네,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제가 모르니까 가맹으로 조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무인 카페는 1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매일, 네, 하루에? 매일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 채우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많이 잘 될 때는 2번 정도도 갑니다. 네, 그래서 무인이라는 개념이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내가 투자하면서 일한다는 이제 의미에서 무인이라는 거죠. 내가 네.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간다.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 단지 가면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론 이것도 뭐 지역이나 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투자 비용이 아까 공간 대여, 네. 또 공간 임대, 네. 무인 카페가 좀씩 다르다고 했는데 네. 일단 공간 대여 먼저 여쭤볼게요. 네. 공간 대여가 뭐죠? 공간 대여는 말 그대로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튜브 촬영하고 있듯이 네. 이런 공간도 대여를 해줄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이제 유튜브 촬영이라든가 뭐 조그만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모임을 좀 한다든가 네, 그런 공간을 좀 임대해 드리는 건데 네. 대부분 공유 오피스를 많이 아시잖아요. 네. 공유 오피스는 좀 넓은 곳, 네, 좀 여러 개가 있는 곳 이러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한 곳이에요. 오피스를 하나 그래요? 얻어서 네, 월세로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월세로 몇 네. 평 정도 되는데요? 전용 평수 한 9평 되고요. 9평. 네. 그러니까 작지는 않아요. 네. 한 12명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월세가 얼마? 50만 원이요? 월세 500에 55만 원입니다. 55만 원. 네. 강남역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기는 네. 총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보증금 포함해서 800만 원 들어갔어요. 800만 원이요? 네. 네. 300만 원이 이제 집기류나 뭐 이런 걸로 좀 그렇군요. 들어갔죠. 인테리어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여긴 내가 일하는 시간 얼마나 들어요? 일하는 시간도 여기도 얼마 안 걸려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시간. 네. 예약을 이렇게 플랫폼에서 받아요. 공간 대여 플랫폼에서 네,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네.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호스트가 되는 거고 게스트가 돼서 그렇게 플랫폼에서 예약 받으면 그 예약 분한테 비번 알려드리고 하시면 그분이 이제 몇 시까지 쓰시고 나가시는 거죠. 그럼 내가 굳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이제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네. 이용자들이 알아서 이제 찾아온다는 네, 거죠. 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800만 원이 이제 목돈이 들어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한 번 정도 가서 가볍게 청소하고 오는 거. 그 정도의 노동으로 800만 원 들여서 한 달에 이제 이것도 케바케겠지만 네. 뭐 얼마에서 얼마 정도 매출이 오나요? 보통 이거는 이제 다 빼고요. 네. 이런데 뭐 수수료 같은 거 월세, 수수료 뭐 이런 거 다 빼고 한 100에서 120 정도? 100에서 네. 120. 와, 그럼 800을 투자해서 100에서 120이면 네, 굉장히 이런 거 괜찮은 투자죠. 네. 두 개 하면 한 200에서 250 이 정도 네, 되는 네. 거네요. 정말 괜찮네요. 네. 왜냐면 지금 4억짜리 뭐 상가를 해야 3%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월 100만 원인데 이거는 800만 원 들여서 네. 이 정도면 공간 임대는 뭔가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공간 임대는 잠을 잘 수 있게끔 네, 사람이 좀 살 수 있게끔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리뷰애니웨어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네. 어디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주거지도 있고요, 네. 관광지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놀러 가시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바닷가나 아니면은 그 숲이나 뭐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며칠 살아보는 네. 네,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몇 시간이 아니라 뭐 이틀, 3일 이렇게
며칠 정도 이용하나 봐요. 한번 쓰면. 저희는 임대기 때문에 며칠은 안 되고요. 네. 일주일에서 최대 뭐 한 달, 1년 이렇게 가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관리하는 주기가 좀 더 길겠네요? 네, 관리하는 게 네. 한 달 그 게스트들이 계속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 그래요? 네, 이거 좋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는 공간 임대. 지금 어디 하고 계시다 그랬죠, 이게? 저 강릉에서 하고 강릉이요? 있습니다. 네. 오, 여기도 임대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매매로 통해서 했어요. 그래요? 네, 13평 아파트를 6,500만 원 주고 사서요. 6,500에? 네. 제가 거기는 이제 인테리어를 조금 하고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6,500원 해서. 지금 여기서는 소득이 대략 얼마 정도? 여기는 한 달 최대 한 120 정도? 네. 120 정도? 네. 네. 이게도 이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하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비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 네. 우리나라 중장년층이나 혼자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사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전세를 얻어서 살 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며칠 묵어보고 뭐 한 달 살아보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 네.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이제 한 달 살기 굉장히 유행이던데 네. 그렇게 이제 살아보는 분도 있고 뭐 여행차 오신 분도 있겠고 네, 거기에서 근무를 아예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어요. 재택근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건 좀 편하네요. 6,500만 원 그 작은 아파트 해놓고 네.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내가 갈 일 없네요. 그분이 알아서 쓰는 거네요. 네, 좀 빈 시간이 있다면 내가 가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거기서 네, 또 네. 힐링도 하고. 네. 그럼 이제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한 번 가서 이제 청소하고 그래야 되나요? 네, 청소도 하고요. 빨래방에 가서 이불 빨래 같은 것도 좀 하고 어떤 분들은 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대신 해주시는 분을 찾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뭐 2주에 한 번이니까 여행 삼아 갑니다. 아까 먼저 말씀 공간 대여보다는 투자비 대비 소득은 조금 낮지만 일은 되게 편하네요. 그죠? 네, 뭐 네. 일주일, 보름, 한 달 단위로만 관리하면 되니까. 네. 네, 그래요. 그리고 내 집이 있는 장점이죠. 그러네요. 네. 또 내가 이제 그런 관광지 해놓으면 또 비수기 때 내가 가서 네. 또 힐링도 하고. 네. 그래요. 또 가격까지 올라가 주면 좋겠네요. 이게. 네. 내가 사는 거니까 그죠? 네. 지금 이게 다 하고 계신 거죠? 공간 네, 대여, 네. 공간 임대, 네. 마지막에 무인 카페. 네. 무인 카페는 뭔가요? 사람이 없이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무인 카페 하면은 주인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무인 카페가 성수기, 비수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네, 조금 수익이 좀 다른데요. 성수기에는 저는 월 250 정도 되고요. 250. 비수기에는 다 빼고 네, 150 정도 됩니다. 150. 네. 그럼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하네요. 네. 여기는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저는 가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 보증금 다 포함해서 5,800 정도 들었어요. 5,800 이요? 네. 근데 2년이 됐기 때문에요. 손익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보증금하고 네. 거기 뭐 일종의 인테리어 네. 비용 네. 하고 이제 집기 네. 이거 포함해서 이제 5,800인데 2년 됐기 때문에 돈은 다 회수가 됐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5,800만 원 투자해서 평균 200만 원 수입이라면 네. 괜찮네요. 네. 근데 여기는 어때요? 관리하는 게 어때요? 여기도 관리가 어렵지 않고요. 집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는 10분 거리고요. 걸어서 10분 거리고 관리는 그냥 집기 채우고요. 물건 채우고 네, 커피 또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이제 은퇴자들은 은퇴 시점에는 이 자본 차익보다 당장 월급이 없으니까 네. 매달 나오는 이런 생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상가,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뭐 얻는 건물 이런 것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이 4%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3억을 내가 있어야 겨우 100만 원 세전후 그것도 100만 원 벌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 6천 적게는 800 그 정도로 해도 100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꽤 괜찮네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레드오션, 그러니까 좀 네, 네.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년 전만 해도 사실은 블루오션이었어요. 네. 무인 카페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입지를 좀 잘 고르면 네, 괜찮고요. 그렇죠. 네,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서 하면 안 돼요. 왜요? 대로변에서 대로변에서 하면 언제 저가 커피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보면 저희 사무실 아래도 보면 네. 아주 저가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네. 소를 경제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몫이 좋은 곳은 그런 거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저는 이제 단지 내 상가를 좀 추천드리는데 단지 내. 그것도 오래된 단지 내 상가요. 왜요?
새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는 월세가 너무 비싸요. 비싸요. 네, 그렇죠. 네. 100단위가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요. 네. 50만 원은 망하지 않는 네, 구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인 카페는 입지를 고를 때 대로보는 위험하다. 왜? 경쟁자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가 좋은데 새 아파트 단지 내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니까 피하고 좀 오래된 단지에 네. 들어가서 네. 이런 큰 프랜차이즈 커피 저가 커피들이 들어올 수 없는 네. 그런 데를 이제 자리 잡으라는 거죠. 네, 그게 네, 안전하다. 네. 그리고 무인 카페에 그 단골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고객입니다. 주. 혼자 이렇게 우리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서 커피 못 드시잖아요. 네. 남자분이. 맞아요. 근데 무인 카페는 혼자 앉아서 그냥 잠시 핸드폰 하면서 그러겠네요. 네, 마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네. 타인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네, 않으니까. 네. 그럼 이제 공간 대여, 공간 임대에도 따로 그런 적정한 입지가 있나요? 네, 공간 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나 그런 산이나 이런 데를 좀 관광지를 좀 관광지 좋아하시죠. 주변? 네. 그런데 저는 관광지도 추천을 하는데요. 주거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주거지도요? 네, 그래요? 병원 같은 데 있죠.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 수요들이 아주 충분히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그 대학 그 간호 실습생들 네네. 네, 그런 분들이 먹고 잘 곳이 없어요. 실습하러 한 2, 3주 오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고시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없잖아요. 먹고 살고 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오피스텔 안에서도 막 두세 분이 주무시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저렴한 그 가격으로 충분히 2, 3주 있다 갈 수 있어서 그런 수요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막 내가 한 달, 두 달, 1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좀 단기로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되게 좋은 점만 쭉 들었는데 네. 이 단점도 있을 거란 네. 말이죠. 지금도 운영도 직접 해보고 있잖아요. 네. 솔직하게 네. 요 공간 대여, 공간 임대, 무인 카페 지금 경험하면서 알게 된 또 들어서 알게 된 단점 솔직하게 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공간 대여 단점. 공간 대여는요. 사람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싸지 않은 네, 인테리어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데요. 네. 공간 대여 같은 경우는 예쁘고 뭐 사진으로 좀 많이 남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아무래도 좀 비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싸게 하는 편인데 단점은 외곽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조금 가까워야 되고요. 이거 우리가 네. 데려본 쪽이 되네. 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네, 학교 앞이나 뭐 회사 많은 곳, 네, 그런 곳이면 굉장히 좋고요. 공간 임대는요? 공간 임대는 주거지나 그 관광지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경쟁업체가 많아요. 네, 그래요? 경쟁업체가 많아서 그런 경쟁업체와 조금 다르게 한다면 나만의 그 필살기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없겠죠. 네, 마케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지역에 나와 같은 경쟁자도 많을 테고 네, 그러려면 뭔가 차별화 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좀 더 숙지한 다음에 이건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무인 카페 단점. 무인 카페는 아무래도 그 무인이다 보니까 네. 중장년층들이 오시기 힘들어요. 키오스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사용하시기가 내가 어렵기 알아서 때문에. 결제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무인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커피를 엎질렀다든가 뭐 컵이 떨어졌다든가 할 때 바로 그게 안 되죠. 조치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되는 불편함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무인 카페는 대부분 이제 키오스크로 하게 되니까 네. 너무 고령자들이 계신 데는 조금 안 좋겠네요. 네, 입지를 보실 때 너무 어린 아이들, 네, 그런 쪽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대형 아파트는 좀 피하시고 소형이나 중소형 정도, 네, 그런 곳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이제 무인 카페나 또 공간 대여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디 놀러를 못 다닐 것 같은데요? 막 2박 3일로? 그죠? 네, 그런 단점도 좀 있죠. 네, 딱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때는 무인만 또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알바하시고? 네, 그런 업체들이 계셔요. 그래요? 네, 그런 업체들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지인이나 친척들이 계시다면 네, 조금 맡아서 네, 용돈 조금 드리고 맡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서미숙 작가님 모시고 서미숙 작가님이 여기도 좀 전에 읽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원도 안 돼서 접고 또 찜질방 매점에서 하셨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나오시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3년 만에 아까 한 1억 5천, 2억 되는 돈으로 30억 자산가가 되셨고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눈덩이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돈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조그만 목돈 모아서 그것을 또 다른 곳에 투자해서 여기 보면 이제 금융 재테크도 있고 또 이런 소액 창업도 있고 또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으로 돈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눈덩이 투자법인데요. 이 앞에 저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지난 3년간 이룬 이런 경제적 업적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아니 더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작가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단 네. 정말 절박하게 열심히 해야 되죠. 3년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이드를 이 책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 소개시켜드렸는데 작가님이 쓰면서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가진 돈이 없다고 이런 분들이 난 안 돼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단계 절약부터 네. 이렇게 습관 잡고 6단계까지 책을 읽고 한번 따라 하시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많은 부를 이루실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냐면 하기 싫은 일 먼저 하기 싫은 하셔야 것부터. 돼요. 네, 우리 액션 배우가 영화를 찍을 때요. 어려운 장면부터 찍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쉬운 장면을 찍으면 되게 즐겁게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기 싫은 일,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은요. 1단계예요. 절약하고 습관 잡아서 저축하고 힘들죠.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하신다면 나중에 분명 하고 싶은 일만 하시고 사실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언제 돈 모아서 저 정도 돈을 갖지? 라고 하는데 이제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그 가이드가 있어요. 요 단계별로, 요 아까 6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단계가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단계에 있구나. 일정 시간 뒤에는 내가 요 단계에 올 거라는 게 눈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설렐 것 같아요. 내가 또 절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 지금 이제 50대 분들, 또 60대 분들도 지금 50대 중후반 되셨잖아요. 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단지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면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